지난해 여수 광양항에서 개항 이후 최대인 3억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광양항을 방문해 광양항을 국가산업의 중추항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나 본격적으로 가능한 고로쇠 채취가 순천 산골마을에서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고로쇠 채취 모습도 시대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선물 풍속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영란법 적용이 완화되면서 농수축산물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설비 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작업자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훈련 부족과 관리 감독 미흡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광양항이 개항 이후 사상 최대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광양항을 글로벌 종합 물류항만과 스마트 항만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23년 여수항, 지난 1986년 광양항 개항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물동량 3억 톤 달성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남지사, 항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광양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국가산업의 중추 항만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종합물류항만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항만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여수 광양항의 장기 미래 비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항만의 모델 항구로서 광양항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광양항 제3투기장 개발은 물론 여수 나포부두 리뉴얼 공사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재부에서 또 혹은 KDI에서 예타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수부와 여수관광공사 또 지역이 힘을 합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총 물동량 3억 톤, 수출입 물량 국내 1위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수 광양항.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항만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공지역 주민들이 비행시험장 건립을 반대하며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공만 비행시험장 저지대책위는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망과 등량만 일대에 들어선 비행 성능시험장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원서를 보내 비행장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가 줄어들고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위협을 받는다며 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전 공과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 지역 후보지 3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본 데 이어 오후에는 전남 지역 후보지 3곳을 현장 실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진행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알츠하이머 유발인자로 알려진 아포이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한 치매 위험도 검사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법은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를 검사하면 아포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치매 위험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구단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도 빨라졌는데요. 남녘의 봄을 미리 전해주는 수액 채취 현장에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세를 따라 중턱에 이르면 고로쇠 나무가 빽빽이 숲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구멍을 뚫자 막디 맑은 수액이 찬 기운을 헤집고 흘러나옵니다. 아, 진짜 오늘 물 잘 나온다. 생각에 이런 물 오늘 잘 나오네. 나무에 따라 200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로쇠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이곳의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농안기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리터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안기가 되는 무렵에 우리말로 유일하게 효자 상품. 소중한 한 방울을 차근차근 담아낸 뒤 또 한 번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알토란 같은 고급 수액으로 재탄생합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소규모 마을이지만 수액 판매로 매년 4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잘 키운 자식처럼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이 됐지만 예년보다 채취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농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액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채취가 일찍 시작돼 준비 기간도 빠듯합니다. 그걸 가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작년보다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나무가 품고 있던 수액의 가치를 알기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산을 오르는 주민들. 고로쇠 수액 채취 모습도 시대와 기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 내어주는 수액의 기운이 남녘의 봄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막 생산량이 줄어들어 전남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의 꼬막 생산량이 지난 2005년 연간 15,000톤 수준에서 최근 2,000톤까지 떨어짐에 따라 생산량 회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꼬막 인공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꼬막 종자 생존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벌교 꼬막 종료 배양장 인수 방안 검토 등을 당부했습니다. 화학설비 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을 조사한 결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4%로 가장 많았고 교육 훈련 부족 24%, 관리감독 미흡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화학사고를 줄이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이 큰 작업은 사전에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7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는 농수축산물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장에 잘 포장된 과일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고품질 사과와 배 상자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5kg들이 사과 한 상자에 3, 4만 원 선. 이번 주부터 선물 배송이 시작되면서 생산자들이 출하한 물품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체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상품 가격은 큰 등락폭 없이 안정세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10과짜리가 지금 구매하기는 가장 좋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10과나 13과 구매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도 미리 선물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용으로 꺼려졌던 수산물들도 이제는 단체 주문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수축산물의 경우 선물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체 선물로 선택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굴비나 전복 등의 선물 세트도 주고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주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2미 5만 원짜리 있고, 그다음 90미에 6만 원 있고, 그다음에 7, 8미 7만 원, 5, 6미 제일 큰 거는 9만 원까지.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명절 선물 주문 흐름이 빠르게 바뀌면서 우수 농수축산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우리 농수축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는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교육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3억 원으로 늘리고 설 연휴 기간에도 제보를 접수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양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옛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A씨에게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주민 1동 72만 2,500원, 순천시 덕연동 51통 주민 1동 46만 원, 연향동 금호아파트 1동 3동 5동 주민 1동 22만 2천 원, 여수시 둔덕동 12통 한려아파트 주민 1동 22만 원, 순천시 연향동 부영 1차 아파트 103동 106동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죽포 여자노인회 1동 20만 원, 율촌초등학교 15만 4,300원, 대교동 4통 꽃길 주유소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수동마을 정종수 10만 원, 여수시 남면 두포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연인의 식당 10만 원, 남면 연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 내 고립된 묘지의 원활한 성묘를 위해 특별수송이 이뤄집니다. 순천시는 군부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 달 5일 선박과 인력을 동원해 주안면과 숭주읍 등 두 곳의 선착장에서 해당 묘지의 가족들을 수송한다며 안전보험 가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송은 지난 90년대 주암댐 건설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파악된 고립묘는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건설 품질 심사를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해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건설 품질 심사 대상이 아닌 읍면동 3천만 원 미만 주민 수건 사업까지 제도를 확대해 4건의 표본 심사를 통해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품질 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원가 계산과 공법 적용,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